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1일부터 8일까지. 자, 이번 주는 뭐 이런저런 구조들이 많은 건 아닌데 중요한 구조 순행 정지가 있어요. 2월 4일에 있고, 그리고 지난주 예보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29일에 금성 순행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순행 정지가 있는데 보통 5행성의 정지가 일주일 상관으로 벌어지면 그 사이에 타임로드가 해당 행성에, 그러니까 그 행성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그 1년 동안에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랭킹 1위부터 5위 정도에 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만약 그 두 가지 다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뭐 마이너로드는 금성인데 연주가 수성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정지하는 두 행성이 모두 다 타임로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시기 전후에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가 아주 뭐 여러 가지 치열하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조들이 그 바통을 받는 식으로 이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처음 있는 구조는 2월 2일부터 5일까지인데 이때쯤이거든요. 태양이 보병궁 12도 정도가 됐을 때 태양하고 토성이 그 환경 기준으로는 아직 3도가 남았지만 적도 기준으로는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걸 패러렐이라고 하죠. 그리고 3일 후인 5일 정도가 되면 태양하고 토성이 환경상으로도 딱 회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성의 주기에서는 가장 처음, 이거가 좌표가 0으로 찍히는 거예요. 특히 외행성이 태양과 정확하게 합했을 때 이 모든 위상이 딱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 토성이 향후 1년 동안 새로운 주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일종의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태양하고 토성이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처럼 보병궁에 토성이 있으면 태양은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고 토성은 자신의 데트리먼트로도 만나는 셈이기 때문에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서로 싫어. 보병궁 자체가 태양이 밀어내는 사인이다 보니까 태양하고 토성 모두 다 불편하고 서로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계에서 여권하고 야권이 진짜 타협의 여지 하나 없이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집안 문제에서 그 할아버지 때 양렬이랑 아버지 때 양렬이, 혹은 뭐 좀 연대가 있는 분이라면 아버지 때 향렬이랑 내 향렬이랑,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 있는 두 향렬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가 되면서 입장도 다르니까 이렇게 싸우고 등을 돌릴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또 그 설날 연휴 전후에 또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가족들 사이에 한 항렬을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 와중에 이제 금성이 지금 환경상으로는 마갈궁에 있어가지고 태양 토성이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금성이 지금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금성이 태양하고 내합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보통은 태양하고 적위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성의 저기는 말하자면 태양이랑 토성이랑 오히려 한참 멀어졌는데도 저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이랑 태양이랑 토성 세 개가 모두 다 거의 파틸로 비슷한 도수에서 같은 트랙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성이 이렇게 태양하고 토성 사이에 끼기 때문에 태양하고 토성 입장에서는 싸움이 벌어져도 옆에서 좀
중재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태양하고 토성의 어떤 회합이라는 게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고모가 끼어들어가지고 화해시키는 그런 형국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월 4일이 수성이 순행 정지하는 그런 때입니다. 마갈궁 24도에서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들고요. 2월 4일 정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역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고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대충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미완의 상태가 아니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달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29일에 금성 순행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위 설날 연휴에 해당하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 이때가 딱 설날 연휴에 딱 끼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의사결정이나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연휴라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지내기가 힘든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갑자기 일이 벌어진다. 계약을 진행하던 게 갑자기 엎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또 연락을 해야 돼. 혹은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악재가 발생하고 호재가 발생해가지고 내 포지션을 갑자기 바꿔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닿지 저기 영미권 유럽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또 뭔가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재빨리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결정적인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는 내가 연휴 들어갔다고 시장도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지네들 나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포지션을 갑자기 바꿔야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이랑 목성이 2월 4일에 정확한 육각을 이룹니다. 쌍호궁 8도 목성이랑 마갈궁 8도 화성이에요. 2월 4일 밤인데 이날은 설비 수리, 보수, 인테리어, 수도나 전기공사처럼 어떤 공간, 업장이나 주택의 환경을 좌우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에 좋은 구간입니다.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화성이 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분주해지고 몸을 쓸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소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 들어오는 목성이라는 게 화성한테는 그러니까 마갈궁 화성한테는 펄로드라고 그래서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목성이라는 게 단순히 커지니까 좋다. 근데 커지면 안 좋은 게 있잖아. 커지면 뭐가 안 좋을까요? 커져서 안 좋을 거. 내 씀씀이가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공사하느라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수도나 전기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앞으로 좋아지긴 할 테지만 지금 당장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한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돈 드는 작업의 결과물 덕분에 일단 뭐라고 그래야 돼? 내 몸이 편해지고 장기적으로 이득되는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3일 후에 금성이 2월 7일입니다. 이제 순행에 접어들어가지고 천천히 속도를 되찾고 있죠. 이 금성이 궁수자리 시그마성인 눈키랑 세 번째로 만납니다. 역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만나고 순행할 때 첫 번째, 역행할 때 두 번째,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었을 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만난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지난 두어 달 사이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그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랑 재회를 하고 또 앞으로 좋을 사람이랑 좋아질 사람이랑 뭐랄까 좀 진지한 관계를 꾀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눈키 자체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그 관공서에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뭐 공식적인 자격을 어딘가 등록한다든가 공신력을 가진 협회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권위가 있는 공문서를 다루는 그런 일을 처리하기에 이날이 되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런 서류 작업을,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기에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2년 2월 첫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